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. 질문을 하되 뭐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자기 의견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건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고요. 그 질문 속에 내 의견이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취격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게 이제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저 분석을 맡았던 단체에서 해주실 수도 있고, 여러 적합한 분들이 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게 더욱 좋은데요. 일단은 하실 때는 시민의 그 성명, 뭐 그다음에 소속이면 소속,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소개는 다 받으셨고요. 패널의 그 발표랄까요? 그거는 일단 송만배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재경 교수님, 그다음에 김석윤 정책담당관님, 그다음에 시연이신 이정임 의원님이 이렇게 발표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의견은 이따 패널이 끝난 다음에 사회자, 시민 여러분 또는 어떤 직능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할 때 그때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선 송만배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되게 고맙습니다.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제가 12년 전에 문화원장으로 취임할 때서부터 일하는 그 문화회관을 좀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, 또는 신축해봐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. 아까도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지만 제가 10년 전에 거제도에 가서 그 거제도 컨벤션 센터를 보고 왔습니다.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한 700억 정도인데 지금으로 그 시가로 따지면 한 2천억이 됩니다. 거기가 장승포 바로 앞인데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도 시민들은 조금, 통영 시민들은 20분 거리에 있는데도 멀다. 뭐 이래가지고 어떨 적에는 상당히 말도 많고 조금 운영면에 한 5년 동안 고생을 치렀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동묘학교 위치는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외부에 가보니까 모든 문화센터는 오페라 하우스 등등은 전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에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묘학교의 이 자리가 아마도 문화예술회관 또는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 위치로서는 그 이상의 자리가 없다.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둘째, 이 동묘학교 이 자리는 앞으로 컨벤션 센터를 짓더라도 그 주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. 그런데 우리 지금 설계상에는 주차장이 480대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, 이 다음에 이 480대라는 것 때문에 아마 건물 잘 지어놓고 운영 잘하면서도 아마 대대손손이 요걸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보다시피 이 건물이 이렇게 잘 지었는데 480대라는 것은 전혀 저로서는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조금 지하로 투자도 해서 주차장을 최소한도 800대 이상, 지금 계획하는 거 이상의 배. 왜냐하면은 동묘학교 그 자리가 이번에 컨벤션 센터를 짓고 나면 우리 최명현 시장님하고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여변저 생산저 송화구 판정 그 앞으로 예식장하고 서구시장의 도시구획 정비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, 우리가.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상당히 번화가가 되고 새로운 지역은 도시가 아마 상가가 구성이 될 텐데 거기에 전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? 지금도 명동호텔이 그 근방에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480대 무슨 회의하고 뭐 행사 있으면은 뭐 400대 가지고는
터무니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딴 공간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라도 그 예산을 조금 지하보다 더 파서 우선 주차장부터 크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, 나머지 문제는 제가 이따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말씀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좀 하시고 계십니다. 두 번째로 이재경 대원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. 대원대 이재경입니다. 실제적으로 지난 중간 보고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몇 가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좀 시비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, 오늘 발표하신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걸 제외하고 제가 또 몇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민 의견 조사를 보면 찬성 부분도 상당히 많이 70% 정도 찬성이 하시고, 근데 이제 반대 부분도 21.3%인데 지역 시민으로 봤을 때는 반대 의견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좀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 반대 이유를 보면 효율성 부족하고 그 시재정 악화 부분, 그 시민들이 그 시재정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기본 계획을 하시는 기관에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벤션 센터 부분의 그 수익이 다른 어떤 수익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. 1년 차에서부터 4년 차까지는 수익이 없는 걸로 하고, 5년 차 때는 컨벤션 부분에서 21억이라는 그 수익이 발생되게끔 해서 교육문화 부분이나 기타 부대 비용 그 부분보다 거의 한 5배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상당히 컨벤션 부분, 센터 부분이 그 수익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, 앞에 그 컨벤션 센터 수요 부분을 그 대원대하고 세련대하고 그다음에 그 시청하고 바이오밸리 부분 그 수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분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의 세련대 면접 결과 보면 그 컨벤션 센터는 지금 추진이 중단된 상태지만 150억 규모로 해서 멀티 공간에서 컨벤션 센터의 일부 기능을 가지는 공간을 지금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세련대의 그 컨벤션 센터의 기능 부분이 증축이 되면 상당히 그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, 또 마찬가지로 대원대에서도 그 컨벤션 센터 기능 부분의 어떤 수요가 있으면 세련대로 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일단 그 수요 부분에 대원대하고 세련대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감소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시청하고 바이오밸리하고 그다음에 세들학교하고 세련대 부분의 그 수요 부분을 전년도에 몇 년간 어느 정도의 수요가 창출이 됐는지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수요 부분에 대해서 회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고, 또 대원 세련대에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게 어느 정도 빠져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좀 반영이 되는 실제적으로 연간 수요 부분 21억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감소하게 되지 않겠는가, 또 감소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수익 부분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,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우리 경제성이라든지 시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시재정 부담이 적은,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, 정말 바라는 어떤 그런 건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제시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송만비 원장님 주차장 부분 말씀을 해주시는데, 제천이 실제적으로 그 자전거를 많이 타고 또 자전거 전용 도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서 주변에 많이 하는데, 그리고 또 지금 교육문화센터가 제천시 중심에 있으면서
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동차를 타고 와서 접근하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좀 유도를 많이 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지금 이 건물에서 자전거를 위한 그런 공간이 전혀 지금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생각은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좀 이렇게 보편화가 좀 돼 있으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,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전거 전용 도로를 좀 이렇게 많이 확보해 주면 주차 공간 부분이 뭐 굉장히 많이 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 결론 부분은 뭐냐면 좀 치밀하게 경제성 분석을 해서 이 계획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좀 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예, 말씀 감사합니다. 우리 이재경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안에 찬성을 하고는 있지만 그 반대쪽에는 또 염려스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어떻게든 이렇게 구체화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.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패널 의견이 끝나면 충분히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무엇이 여러분들 좀 만족스럽지 않게 하는 요인들은 어떤 건지 좀 듣고 만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. 그걸 덧붙여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뭐 자전거 부분도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근데